Hey everybody, it's Steven from Asian Boss. I'm sure you guys are all sick of this pandemic by now and you just can't wait for this thing to be over. But the reality is we're still dealing with a rapid increase of Omicron on a global scale. As a matter of fact, I just recently had Omicron and nearly killed me despite the fact that I was double vaxxed. So as you could imagine, I have a lot of questions, and today we are here to see Professor Kim again, the leading infectious disease expert from South Korea and the man that we all came to rely upon for his accurate science-based information from day one. Let's go see what he has to say. 이렇게 또 뵙네요. 예, 하여튼 뭐 시간은 흘러갑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저번에 저희가 스케줄을 잡았었는데 네. 제가 갑자기 코로나가 또 걸리는 바람에 참 그 생각보다 심하게 앓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와요 그냥. 열이 막 38도 이상으로 되면서 막 진짜 막 그 뭐라 그러지 인후통, 근육통이 막 한 번에 오더니 막 한 이틀 되니까는 진짜 거의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제가 느낀 점은 아 이게 이렇게 빨리 아프고 사람이 한순간에 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60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뭐 정말 심각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2, 3주 전에 뭐 관악구의 50대 남자가 확진이 돼가지고 가족하고 집이 좁으니까 격리가 안 되니까 가족이 다 나고 혼자 있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 뭐 인천에서도 뭐 70대 그 어르신이 확진됐는데 찜질방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시각장애인이 검사 받으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뭐 4개월, 7개월 영유아도 사망하고.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걸 알아보고 나니까 이제 백신을 2번을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요 3번째 부스터는 못 맞았지만 저도 모르게 드는 약간 그 불신. 그러니까 왜 이런 거지? 한국에서도 지금 뭐 매일 17만 명이 이제 케이스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뭐 22만 명 22만 명 찍었어요. 예, 예. 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방역을 하려고 했는데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생기고 또 한번 걸렸는데 또 걸리는 재감염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피로감도 있고, 이제 다행히 이제 오미크론의 이제 중증도나 치명률이 낮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계절 독감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좀 거리두기를 풀자. 그래서 상당히 뭐 거의 모든 나라들이 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도 풀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이 왜 뒤늦게 확진자가 늘고 지금 하루에 100명 이상 사망자가 연이어 나오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아마 2, 3주 내에 뭐 하루 사망자가 200명대, 300명대로 나올 기세입니다, 지금 봐서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설명할 때 K방역의 패러독스다. K방역의 패러독스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유행 규모는 그 인구 집단 내 백신 접종 또는 자연 감염에 의한 면역 이 보호막이 어느 정도 높게 있으면 일찍 유행이 줄어듭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백신 접종률은 세계적으로도 3위에 달할 정도 굉장히 접종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성인에서 2번 접종은 97%까지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백신 접종으로 획득된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이제 면역 수준은 높은데, K방역을 열심히 해서 자연 감염, 실제 감염 확진자가 적다 보니까 자연 감염 후에 생기는 이 면역 수준은 낮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전염력이 빠른 바이러스가 왔고, 거기에서 정부 당국은 또 이게 이제 계절 독감으로 해서 관리한다 그래서 뭐 거리두기도 완화하고 어제 방역 패스도 완전 해제하고 이러면서 더 확산세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백신 면역과 자연감염 면역이 이렇게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높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자연감염자가 적다 보니까 이 자연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이 낮아서 전반적으로 지금 유행 규모가 통제가 안 되고 계속 커지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K방역의 역설이다. 교수님도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신이 접종률이 뭐 집단 면역력을 생각하는 게 뭐 90% 이상 되면은 이거는 뭐
끝이다. 게임 끝이다. 백신만 다 맞으면 끝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맞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런 파라독스라는 역설이 또 나오고 왜 그럼 자연 감염을 처음부터 하게 놔두자. 왜 백신을 굳이 맞았어야 했나.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백신을 왜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아마 2021년 초에 1월에는 화이자나 모더나나 mRNA 백신이 효과가 95%니까 게임 체인저다. 기대가 굉장히 컸죠. 겨울에는 유행 종식될 거다. 저도 그런 희망을 좀 가졌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5월 달에 인도 변이가 나타나고 그게 6월 달에 영국으로 가서 델타 변이가 되고 7월에 전 세계 퍼지는데 이 백신 효과들이 4 내지 6개월 되니까 50% 이하로 뚝뚝 떨어지더라. 그러면서 이게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누차 언론에 얘기한 것은 정부가 그랬어요. 정부가 10월까지 국민의 70%가 2번 접종하면 집단 면역 달성해서 유행 종식된다. 계속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제가 주의하시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백신 효과가 웨이닝 임뮤니티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방어 효과 떨어지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더군다나 더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 70%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유행 종식 개런티 안 한다. 70%를 접종했다 하더라도 설사 집단 면역 수준은 35%,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종식으로 가는 그 어떤 마커가 아니다. 근데 정부는 계속 그걸 강조를 했어요. 국민들한테. 그건 한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기당한 느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지만은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마인드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오미크론의 치사율이 델타 아니면 그 오리지널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떨어지는 건가요? 그 말을 아까 중증이 이제 많이 내려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미크론이 가장 뒤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직전에 델타가 작년에 이제 후반기에 7, 8, 9, 10, 11월까지 한 5개월을 주도했거든요, 전 세계. 그때도 상당히 이제 중증 사망자가 많이 늘었었죠. 그거에 비해서는 뭐 전염력은 2배에서 5배 빠르지만 치사율은 3분의 1 내지 5분의 1로 낮다. 그런데 이게 왜 3분의 1에서 5분의 1이면 상당히 범위가 넓잖아요.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고령자가 많고 기저질환자가 많은 나라에서는 또 중증도가 3분의 1 정도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중증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유는 그 발생한 나라의 연령 그 인구 구성에 있어서 젊은 사람이 많은 남아공 같은 데는 치사율이 낮고 또 고령자가 많은 나라 또 비만도가 많은 국가는 미국 같은 데는 또 중증 또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인구 구성, 기저질환의 특성, 또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원래 코로나 사망률은 그때 2% 정도라고 하셨나요? 초기에는 3% 이 정도다가 지금 많이 내려갔죠. 2%에서 더 내려갔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오미크론만 보면은 뭐 한 0.2% 정도라고 지금 우리 0.2% 정도 보고 있죠. 예, 0.2%로. 그럼 정말 그게 약간 독감 정도네요. 그렇게 퍼센트만 보면. 독감은 이제 0.01 내지 0.05니까 독감보다는 높긴 합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나라 정부들이 이제 우리가 이걸 독감으로 치겠다. 그래서 다 풀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팬데믹이 다 끝난 거라고 이걸 선언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팬데믹 is over라고 하는 거는 WHO가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닌데 정치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피로감에서 지긋지긋하다. 그렇지만은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닌 것이고. 그럼 WHO에서 팬데믹이 끝났다는 기준이 뭔가요? WHO에서 팬데믹 종료의 어떤 기준은 없어요, 아직. 최근에 팬데믹 사례를 본으로 해서 그게 어떻게 종식이 됐나, 팬데믹이 오버가 됐나를
참고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데피니션이 없다면 과거 사례를 보고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참고할 만한 것은 21세기의 최초의 팬데믹이 2009년 신종플루 팬데믹이거든요. 그 멕시코에서 시작된 스와인플루 팬데믹인데 그때 이제 3, 4월에 멕시코 농장의 돼지 농장에서 농부들이 걸려서 그게 호흡기로 전파돼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아이들이 걸리고 그게 이제 발견돼서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확산된 것이고 그때도 나라마다 이제 가을에 크게 유행을 했었어요. 10월, 11월, 12월에 크게 유행을 했었다고. 그런데 그때 이제 백신이 10월에 신종플루 백신이 나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400만 명 백신 맞고 그 다음에 타미플루 아시죠? 인플루엔자 치료제. 이게 타미플루는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5일 먹으면 되는데 증상 시작하고 48시간 이내에 쓰면 증상이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현저히 좋아지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 2월 되면서 잠잠해졌고 2010년 아마 가을 정도에 WHO에서 신종플루 팬데믹이 끝났다. 오버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신종플루는 계절 독감으로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중에 하나로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그런 부분이 놀라운 게 이런 크라이테리아가 없다는 게 더 놀라운데 왜냐면 팬데믹이라면 뭐 예를 들어 치사율은 이 정도 %, 뭐 이 나라에 이제 몇 나라 하니까 저는 딱 그런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없죠. 제가 이거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다. unprecedented way다. 에? 이거는 겪으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이나 델타 이런 거와 무관한 최근에 사슴에서 새로운 변종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몰라요. 그게 뭐예요? 뭐 아시겠지만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밍크나 고양이나 개나 뭐 사슴이나 이렇게 간다는 거 알잖아요. 인수공통 감염병.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첫째는 코로나19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물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는 사슴으로 또 갔다가 사슴에서 이제 다시 인간으로 오는 거예요? 사슴 안에서 유행하는 사람이 겪어보지 않은 신변종 코로나 환자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다시 역감염되면 우리가 오미크론으로 획득된 면역이 아예 효과가 또 없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사람에서 동물로 가서 동물에서 신종이 돼서 다시 사람으로 오는 역감염이 되는 새로운 인수공통 감염병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갖고 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뒤통수를 맞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년 1월에 백신으로 우리가 종식할 수 있겠다. 겨울에. 그랬는데 6월에 영국에서 델타가 시작이 돼서 뒤통수 맞고 그래서 델타가 7, 8, 9월에 막 하면서 3차 접종하면 이제 델타 끝나겠다 했는데 11월 말에 오미크론이 나와서 또 뒤통수 쳤지 않습니까? 오미크론이 이제 한쪽에서 좋은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오미크론을 걸리고 나면 백신 맞은 사람이 오미크론 걸리고 나면 하이브리드 임뮤니티라고 그래서 강력한 그 면역을 획득하게 돼서 다시 안 걸린다는 거거든요. 감염이 돼서 자연 감염 후에 생긴 면역, 특히 T세포 면역이 형성이 돼 있고 이 T세포 면역은 1년 이상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면역할 때 이제 항체를 위주로 한 B세포 면역하고 T세포를 위주로 한 T세포 면역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항체는 주로 감염을 막는 데 역할을 하고 T세포 면역은 폐렴이나 중증 사망으로 가는 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B세포 면역, 항체 면역은 우리가 백신을 맞고 직후에 2, 3개월은 효과가 뭐 90% 이상 높아요. 그런데 백신에 따라서 이르면 4개월쯤에
또는 6개월쯤에 거의 반 정도로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신 맞고도 재감염, 돌파 감염이 있는 거죠. 백신 맞고도. 그럼 그 말은 이제 더 이상은 뭐 부스터는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일반인이나 언론이나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해주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도 여기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하지 그 이상은 우리가 모른다. 제가 또 그래서 적어도 1년 T세포 면역이 방어 효과 있다라는 거지 그 이상 2년 3년 갈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4차 접종도 해야 된다. 그런 네.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4차 접종 하고 있죠. 이 면역 저하자들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되나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직접 개인적으로 4차 부스터 샷을 맞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3차까지 지금 맞으셨으니까. 지금까지 견해로는 그 면역 저하 환자라든지 고령자, 면역이 떨어진 분들은 지금 4차 접종을 권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 4차 접종을 해야 될 거냐는 약간 이퀴보컬해요. 이견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서 4차 접종을 했더니 중증 사망으로 가는 것이 뭐 2배 내지 3배 낮추더라. 효과는 있다라고 보는데 또 유럽의 전문가들은 너무 3, 4개월마다 자주 접종을 하다 보니까 이 면역 시스템이 일종의 이제 소모가 되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면역 체계가 상당히 그 버서타일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지만은 이 항원에 자꾸 노출이 되면 이제 스포일되는 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한 성인에서 뭐 4차 접종을 루틴하게 지금 권고하기보다는 이 오미크론이 이제 끝나고 나서 아마도 이제 겨울에 계절 독감 주로 이제 이것도 호흡기 바이러스니까 겨울에 주로 유행하니까 10월경에 고위험군만 접종하는 애뉴얼하게 독감처럼 독감도 고령자, 기저질환자, 뭐 영유아 임신부 이렇게 매년 접종을 권고하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이게 항상 뭐 접종을 할 땐 부작용과 안전성 또 효과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계산했을 때는 이게 자주 맞는 것보다는 애뉴얼하게 이제 가을에 겨울 들어가기 전에 접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견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거나 또 과거에 걸렸던 적도 없고 또 고령자나 기저질환에서는 여전히 오미크론도 여전히 중증화로 가고 사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사람들은 거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지금 저도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냥 듣기로는 그럼 오미크론이 원래 오리지널 바이러스보다는 약한 거네. 그러면 뭐 사람이 백신을 안 맞았던 그냥 이제는 뭐 걸려도 상관이 없는 거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전문가의 입장은 아니다. 그래도 똑같이 그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만약에 아무것도 그런 어떤 항체가 없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오미크론을 단순화해서 별거 아니다. 그렇죠. 왜냐면 뭐 하루에 사망자가 100명 이상이 나온다는 게 매일 그런다는 게 지금 그게 인명 피해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큰 거죠. 그러니까 독감으로 하루에 100명씩 사망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지금 100명씩 사망하는 거는 2주 전에 한 5만 명, 6만 명대 걸렸던 사람이 그 폐렴 중증이 돼서 사망한 게 100명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좀 이 시점에서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고 뭐 오미크론이 이제 좀 그런 긍정적인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만 아직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로서는 국민들한테 본인이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같이 지키려면은
첫째는 백신 맞아야 된다. 어? 우리가 뭐 3차까지는 이제 맞아야 그래도 어느 정도 오미크론 방어가 되고 걸렸다 하더라도 중증 사망을 낮출 수 있으니까 백신 접종 대상이면 3차까지 맞으십시오. 라는 걸 첫 번째로 얘기할 싶고, 두 번째는 뭐 다 주의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코로나 오미크론에 걸렸을 때 중증 사망의 위험이 높은 컨디션이 있는지를 자각을 해야 된다. 결국은 고령자,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 임신부, 영유아, 백신 미접종자. 근데 의외로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뭐 당뇨도 그래요. 약을 먹고 잘 조절되고 있고 지금 불편하지 않으면 이건 병이 아니다. 아, 그럼 당뇨도 그런 요소가 되는 거다. 당뇨도 고위험 요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저질환 하면은 나는 해당 없겠거니 하지만 기저질환이라는 게 고혈압, 당뇨, 만성 폐질환,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간 질환, 비만, 고도 비만.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안 아프니까 나는 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분들은 더 지극히 주의를 해야 되죠. 셋째, 증상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PCR 검사를 받아라. 응? 스티븐 박도 경험했지만은 RAT 신뢰도가 낮아요. 민감도가 낮다고. 특히 오미크론은 인후통이 뚜렷하거든요. 인후통, 기침, 정말 두통. 정말 심했어요. 예, 인후통이 더 심. 미각 후각 상실은 어땠나요? 아, 그걸 미각 후각 상실은 없었어요. 예, 그렇더라고. 이게 전에 델타보다 인후통은 더 심하고 미각 후각 상실은 덜해요. 어쨌든 왜냐하면 PCR 검사를 받아야 그걸 갖고 팍슬로비드 처방이나 뭐 생활치료센터나 병원 입원 요구할 수 있잖아요. 예? 세 번째는 그래서 PCR로 확진을 하고 양성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고위험군인 경우는 재택에 있기보다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 입원하도록 노력해라. 왜냐하면 재택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오미크론이 앞으로 몇 달 정도 더 유행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오미크론은 아마 전반기에 가라앉을 겁니다. 이제 이미 남아공 또 유럽, 미국은 정점을 찍고 내려와서 많은 분들이 오미크론이 걸렸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이 형성이 돼 있어요. 아니면 백신을 맞았거나.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먹잇감을 찾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한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올라가면서 또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가는데 결국 3월이 가장 극심할 거고 4월에 우리가 이제 벚꽃이 피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사람들이 외부로 많이 가고 많은 분들이 앓고서 면역이 형성이 되면 4월 정도에는 이렇게 가라앉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만약 이제 새로운 변이가 안 나타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소위 엔데믹으로 갈 확률이 높고 뭐 작년보다는 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일거에 백신 접종을 다 높여서 변이가 나타날 기회를 줄여주면 모르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의 A라는 나라에 어디서 변이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은 빨리 항공편 스탑, 올 스탑. 왜냐면 항공편으로 다 퍼졌거든요. 저 같으면 제가 WHO의 뭐 전문가라고 그러면 플랜을 SOP를 만들어야죠. 어디에 변이가 나타났고 이것이 델타나 오미크론처럼 전염력 빠르고 파괴력 크다. 제일 먼저 거기를 이동 제한, 특히 비행기 이동을 금지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인도에서 영국 간 거나 남아공 영국 간 다 비행기 여행을 통해서 퍼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사실 그런 역할을 좀 WHO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WHO도 상당히 리더십이나 어떤 일관성이나 오락가락 하니까 참 문제인 거죠. 아시안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경고를 내려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예, 또 바로 업데이트 있으면 또 인터뷰하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